주빌리언 TV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2020년은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정말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언 TV가 특별한 분들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성훈경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코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반도를 위한 마음. 제가 한번 독일 한번 해볼 텐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Herz für Korea. 이런 독일어의 약자인데요.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소망하고 또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적인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준비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이 해코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네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장을 같이 한번 쫙 펼쳐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스스로 저도 제 소개 혼자 했으니까 우리 변호사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홍규라고 합니다. 저는 토부정신건강연구소라는 NGO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의 중독 그리고 성교육 또 폭력 예방교육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독일 베를린에서 한 4년 반 정도 생활하고 올해 8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프랑크 묘링입니다. 제 고향이 동독 도시 구벤이고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지역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동독아시아의 통함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지만 저는 지금 벌써 8년, 한국에 온 지 8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아있는 예쁜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통일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좀 특별한 수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통일이라는 수업을 이제 전교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북한을 배우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를 상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한 만남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점점 인사만 했는데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 선배 나라인 독일에서 오신 우리 프랑커 형제님이 옆에 계셔서 그런 건데요. 10월 3일이 독일 통일 30주년 되는 기념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통일을 살고 있는 독일 여기에 30주년을 한번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국가대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분들 중에 독일에서 오신 프라커 형제님께 또 축하의 마음 받아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다행스럽게도 유럽 안에서 평화를 지키며 성장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지가 지났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통일됐을 때 제가 7살이라서 물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 조금 기억이 남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보통 저녁마다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갑자기 식사를 멈추시고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때는 조금 미래의 걱정과 미래의 긴장 그리고 아마 설레셨던 모습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저희 가족은 서독에 많이 여행했어요. 동독은 북한처럼 자유가 없어서 해외여행이 아니면 독일, 유럽의 여행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우리 서독에서 있던 인산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처음 맥도날드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독일이 되어 제가 가장 좋은 점은 제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중요한 건 제일 끝에 얘기하는데 역시 뭐 뭔가 말할 줄 알고 결혼 생활 할 줄 아시네요. 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아까 장벽이 무너졌던 건 생생하다 이런 얘기 하셨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통일 중이다 이런 표현을 처음에 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아마도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과정이 아직은 좀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동독에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이동 시민이라는 열등감이 따라다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느끼십니다. 네.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 발행 통일 과정으로 인해 동독 회사가 많이 없어지고 동독 사람 80%가 직업이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위해서 서독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서독 회사와 서독 지역은 통일로 인해 조금 이익이 생겼는데 반대로 특히 동독 지역에서 주민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제 고향이 구벤에서는 인구가 50%로 감소하고 특히 젊은 사람, 아기들 거의 없어 많은 학교도 문을 닫고 극장도 문을 닫고 지역의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보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살 것 같고 뭔가 행복한 일이 계속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2등 국민이다, 2등 시민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절반 정도로 줄어버리고 예전보다도 더 가난한 삶과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런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예들도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저희가 저희 시부모님이시죠. 저희 이제 시아버지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이제 원래 구변에는 경찰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았는데 이제 통일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찰도 줄어들어서 이제 보안도 약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등 시민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 많은데 그럼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여러 군데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독일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통일이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좀 들면서요. 요새 저희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약간 우울하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정말 혹시라도 통일이 됐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통일 블루라는 말이 나오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약간 이런 걱정도 좀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통일이 된 독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상후 울분 장애라는 약간 그러한 정신질환 같은 것들이 통일로 인해서 우울감들이 증가되고 또 그런 분노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생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또 다른 무슨 어떤 변화가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얘기를 조금 더 풀어주시겠습니까? 저 아까 그 동독 주민들이 2등 시민이라고 느낀다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일종의 그 집단 트라우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남녀 불문하고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였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이후에 이제 80%가 실업을 하면서 내 생활에 어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 것이 이것이 가장 그 동독 통일 이후에 동독 주민이 겪게 된 그런 집단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어떤 상실감과 그리고 또 사회를 봤더니 이제 젊은 사람들도 다 빠지고 내가 좋아했던 이런 어떤 도시는 이제 황폐화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통일 이후에 이제 동독을 하나의 그런 어떤 범죄 국가로 규정을 하면서 주민들 간의 어떤 집단 트라우마 현상으로 이제 스스로를 이제
2등 국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부적으로 이제 뭐 매체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동독 주민들은 이제 패배자다 또는 동독 국가는 패배자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동독 사람이라는 프레임은 통일 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동서독일 분단 시기에는 동독 사람들은 모두가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통일 이후 동독 정체성을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아마 첫 번째 제 안에 아까 말씀 들으셨던 실패 경험과 같은 집단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통일 이후 매체와 교육을 통해 만들어준 정체성입니다. 외부에서 동독 주민들에게 준 정체성으로 인해 동독 사람 개인 정체성이 많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동독이나 서독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는 독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 사람, 서독 사람들이 아주 조금은 자부심을 가지는 정체성이 아니라 조금 피해를 갖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자기가 스스로 갖기도 하고 외부에서 주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설명해 보면 제 안에 말씀했던 보통 독일의 매체 이미지가 보통 동독에 보면 보통 조금 네거티브 동독인 실패한 국가, 독재 국가, 비밀 경찰이 서로를 감사하던 사회, 범죄 국가 같은 나라였다. 그럼 이거 물론 다 들리지 않은데 이와 같이 동독 사회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같은 일반 동독 사람들은 사실 통일 이전에 행복한 일상들과 개인 삶에도 개인적 성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조금 정체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굉장히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여기 와서 탈북민들 경험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겪는 갈등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네, 저도 종종 탈북민들이 이제 상담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믿어왔던 것들이 다 부인당하는, 부정당하는 그러한 느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긴 왔지만 정말 원래 살던 곳이 아니니까 내 나라 같지는 않은데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기억은 다 지워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 갈등을 겪는 친구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을 저도 좀 보고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노력이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혼란은 좀 그러한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저도 아까 외부에서 주는 동독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주위에 탈북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흥미로운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기는 이제 한반도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탈북을 했는데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지리 부도를 보면서 이제 지리 부도에는 북한이 뚝 잘린 남한 지도를 보고 되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도가 없었는데 여기는 남한만 이렇게 뚝 떼어놓고 보구나.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탈북자라고 부르면서 또 이 사회에서 구분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동독 정체성, 외부에서 주는 그런 동독 정체성을 한국에서 또 똑같이 이제 북한 정체성으로 또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두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의 이런 갈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제 정체성의 면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혹시 또 다른 조금 더 추가하실 또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30년 동안 어떻게 독일이 지내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아마 정치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동독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를 원했고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 오히려 동독 지역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제재에 반대한 반민주주의의 극우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프랭크가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만약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통일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통일의 방향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지 않은 채로 통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극우 세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도저히 못 해먹겠다, 통일을 물르자, 막 이러한 또 운동이 막 생기면 어떨까, 좀 약간 저는 그런 걱정도 되긴 하네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프랑크 형제님이 이제 실제로 7살 때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30년 세월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또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3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기대했던 것 같이 좋은 점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 소위 이제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갈등들을 해소해 나갔을까 참 궁금한데, 저희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조언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되게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독일에 이제 있을 때 한국을 너무 걱정하고 정말 기도하고 막 이제 이랬는데, 그게 갑자기 유럽으로 확 넘어오면서 준비하지 못했던 그 국가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2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심해지면서 정말 다 셧다운되고 뭐 거리 나갈 수도 없고 이제 강제 그런 조치가 좀 시행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동이 좀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이 이제 사는 그런 다세대 주택, 그런 곳에 보면은 이렇게 1층에 게시판 같은 이렇게 벽면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쪽지를 적어놨는데, 뭐 강한 산책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 주세요 하면서 어떤 가족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하고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를 남겨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었고, 노숙자 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뭐 단체나 이런 것들도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였었어요. 담장이나 아니면 철조망 이런 것에 이렇게 봉지에 먹을 거라던가 식료품, 생필품, 이제 좀 필요한 것들, 옷까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주머니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가져가서 먹고 또 이제 입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베를린뿐만 아니라 이런 게 다른 도시에도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 2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되게 깊었었고, 이게 독일을 좀 유지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유럽 사회에서 좋은 그 독일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사실 유럽을 최근에 딱 한 번 이게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유럽이 난민을 대하는 자세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좀 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통일 이후에 동독과 서독의 이 갈등, 경제적인 문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난민들이 또 거기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독일 시민들의 반응은 저희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 또 실제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독일 사람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특별한 책임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위기 때 이끌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독일 눈으로 보면 이 마음이 현실로 비교하면 불충분한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외국인이나 장애인들을 사회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시민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유럽에 난민들이 많아졌을 때 제가 그때 독일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난민이라면 약간 우리가 불편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시민들이 만든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봉사활동 플랫폼이 있다. 그래서 같이 가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독일이라는 국가의 사람들은 상당히 더디고 이렇게 항상 문서 중심의, 독일은 상당히 더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저는 상당히 감동을 했고, 시민들의 어떤 참여 의식들도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독일에게서 시민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정부가 주도하지 않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조금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힘이 바탕이 돼서 온 국민들이 다 같이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는 이런 모습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뭐 또 다른 얘기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때 독일에 있진 않았지만 2014년도에 독일의 장벽 붕괴 기념 25주년 행사가 열렸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베를린이다 보니까 한 도시 안에 이렇게 동독과 서독이 같이 이제 있었던 도시여서, 근데 거기에다가 그 전등을 2m씩 간격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다 모여서 저녁에 전등에 불도 켜고 이제 하늘로 날려 보내면서 그 장벽 붕괴 25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행사를 했었더라고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통일이 됐지만 여전히 문화적, 정서적으로는 좀 이렇게 분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그런 행사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 정부의 그런 노력, 그리고 민간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다는 게 되게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그래서 독일 사회가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예술로, 철학적으로 승화시켜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제 독일 통일 30주년이어가지고 뭔가 큰 행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독일에 있었다가 제가 8월에 급하게 귀국하는 바람에 네, 이제 불과 벌써 다음 달이잖아요. 근데 못 보고 와서 네,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쉬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참 복을 받았네요. 덕분에 네,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게 이곳에서 됐습니다. 또 함께 응원해야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일 사람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독일 사람의 시민의식 중에 하나 되게 감동받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름은 오스페스 포럼이라고, 동서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그 악셀 슈미트 게델리츠라는 한 개인이 이제 한 프로젝트였는데, 그분은 이제 구 동독 지역에 살다가 이제 탈동을 하셔가지고 서독으로 가서 이제 통일 이후에 이제 다시 독일로, 동독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정원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동서독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같이 대화 프로젝트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독 출신 사람 5명, 서독 출신 사람 5명을 초대를 해서 이제 자신의 정원에서 이제 30분 동안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그냥 독백하는 시간,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 제가 학교로 돌아와서 남북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남한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18살 아이들이 얼마나 나눌 삶이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걱정과 근심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북한 출신 친구가 이제 메콩강을 건너면서 자기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를 보고 이제 저희 학교 학생이 이제 언니의 손을 잡으면서 언니 너무 무서웠겠다. 그리고 한국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니가 이렇게 힘든 것은 언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제 관찰자로 참여를 했는데 옆에서 이제 오열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악셀 슈미트 게델리츠처럼 네, 이렇게 어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탈북민을 한 명 만났어요. 최근에 오신 분인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 생각에는 30년 전에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지금 한반도는 지금 통일을 이미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고 통일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오신 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은 탈북민이 스스로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통일을 시작했다, 한반도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3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이미 통일은 시작된 거다. 그때는 완전히 폐쇄가 돼가지고 남한 뭔지 정보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또 여기에 또 탈북민도 많이 와서 계시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전히 우리도 갈등을,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좀 풀어볼 수 있을까? 우리 이야기 처음에 프랑크 형제님이 독일은 아직 통일을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도 그게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잘 노력해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또 방금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탈북민이 한반도도 이미 통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 통일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함께 더 잘 살아가고 좀 더 나아가서 법적인 통일, 땅의 통일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독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인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맞은 통일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독일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또 강점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 앞에 닥치면은 무조건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일이 찾아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독일 사람들보다 더 이제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국을 위해서 아마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 인식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개인 삶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을 제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통일 한국을 위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와 좀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과 결혼하고 이제 느끼는 경험들이 잦아졌는데, 저는 사실 혼자 이제 길거리를 가면 제가 한국 사람 같이 보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저에게 특별한 눈빛을 보내거나 뭐 말을 걸거나 그러지 않은데, 이제 저희가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5살짜리 아이랑 같이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자주 손가락질하면서 외국인 아기다!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때 한번 제주도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아이들이 몰려와서 이제 저희 다문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회에서 난 한국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문화 가정이 되면서 이 사회에서 구분당하는 경험을 사실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사람들이 보고 사실 독일어랑 한국어밖에 못하는데 계속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이는 영어를 못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제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뭐 How are you? 막 이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나랑 달랐을 때는 나도 이제 구분당하는 경험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북한 친구들이랑 제가 이제 자주 교류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느끼는 이러한 어떤 구분되는 경험이 이런 거랑 좀 비슷해서 상당히 불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존중이 정말 이제 통일 시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문화 시대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문화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저의 경험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는 반대 케이스인 것 같아요. 프랑크는 이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걸 느꼈을 거고, 저는 베를린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느껴야 되는 그런 차별?
다른 독일 사람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야 되는 그런 감정들, 시선들, 이렇게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를린이라는 곳이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도 하고 독일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독특한 특성을 가진 도시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도시 안에 동독과 서독이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동서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 엄청 많이 살고 있는데, 베를린 안에서의 그 굉장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다 경험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보면서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통일이 됐었을 때 북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 때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그어지는 서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무래도 시민의식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명 한 명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통일을 내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저는 좀 약간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한겨울인데 장갑을 끼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손이 시려가지고 저는 장갑을 꼈는데, 근데 왜 너는 장갑을 끼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겨울에 절대 장갑을 끼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겨울에 손이 시릴 때마다 자기는 북한 사람을 생각할 거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는 내 삶 속에 통일을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저도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또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한라는 제주도잖아요. 그럼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삼다 땡 하는 그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도 요새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인가? 네. 백두산에서 나오는 또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물을 저는 페트병으로 이렇게 한 병씩 사가지고 제 냉장고에다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놓고, 그래서 매번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맞아, 통일을 해서 기도해야지. 오늘은 제주도 물이 비었네. 또 오늘은 백두산 물을 한번 마셔볼까?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 제 삶 속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코가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큰 예산을 들여서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통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작은 일에서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한국의 서울과 독일의 베를린에서 본부를 두고 활동을 펼쳐가고 있고, 또 그 펼쳐가는 활동이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 한국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되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오늘 주제에 떠나서 오늘 나눔과 대화가 어떠하셨는지 소감을 한 말씀씩 우리 변호사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감격스럽고, 또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겠다.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청년들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면 이미 통일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편하게 내 일상에서,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작은 것들 한 걸음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독 이야기는 조금 한국 통일을 위해서 도움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에서 존경. 반드시 한국 사람들이 조금 외국 사람에게, 그리고 북한 사람에게도 더 많이 만나면 미래 갈등이도 준비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독일도 갑자기 준비하지 않고 통일을 맞이한 것처럼, 통일이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통일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논의들이 이제 통일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어떤 1차원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통일 대상인 북한은 어떠한 사회이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 분야에서나 정치 분야에서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충분히 우리가 논의하는 그러한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만남을 진짜로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빌리안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독일 통일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말 특별한 만남의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일은 3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그 안에 존재해온 많은 갈등들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극복해 갔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해커를 중심으로 또 주빌리를 중심으로 또 지금까지 한국에 흩어져 있는 또 통일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우리 모두가 이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일이고 또 지금 통일을 살아가는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노력으로 또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통일을 향한 우리 모두의 한 걸음이 지치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